네, 계속해서 이현아 기자와 함께 자세한 상황을 계속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아 기자. 네. 예. 전체에 대한 수색 상황부터 한번 다시 설명해 주시죠. 예, 일단 우리 대원 그리고 헝가리 수상경찰 공동 성체 정밀 수색이 있었는데 네. 사실상 종료가 됐습니다. 13일 만에 인양돼 체폐섬에 옮겨진 사고 침몰 유람선에 대해서 이제 수색이 사실상 종료가 된 건데요. 네. 선체 내부에는 이제 우리 측이 2명이 들어갔었고요. 또 수색견을 통한 또 수색도 있었지만 실종자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유류품 역시 발견을 못했는데 정밀 수색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선체 외부를 먼저 수색을 했고요. 그다음 이후에 선내를 했는데 선실, 기관실, 선수 창고, 외부 갑판 이 순서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이제 허블레아니호는 어디로 가게 되는 걸까요? 네. 일단 선체 정밀 검사 후에는요. 예. 오늘 중으로 부다페스트의 우이페스트라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돼서요. 예. 경찰 통제 하에 보관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예. 사실 이 허블레아니호가 이번 참사 관련해서 정황을 또 확인하고 가해 선장의 혐의 적용에 굉장히 중요한 증거물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이유로 사실 앞서서 우리 대원 수색 여부를 놓고도 헝가리 정부가 법리 검토를 벌일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증거물이기도 했습니다. 예. 네. 자, 추가로 발견된 실종자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네. 예,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일단 선체 수색 중에는 실종자는 찾지 못했습니다. 대신 현지 시각 어제 오후 6시 반쯤이었습니다. 사고 발생 지점에서 110km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실종자 1명이 발견이 된 건데요. 예. 신원 확인은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침몰 유람선 탑승객 60대 한국인 남성으로 확인이 됐고요. 예. 이로써 이제 한국인 탑승객 33명 중에 실종자 아직 3분 남아 있고 사망자 23명, 생존자 7명으로 집계가 된 상황입니다. 예. 네. 남아있는 이제 실종자 3분도 어서 빨리 돌아오셨으면 좋겠는데 네.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네, 일단 앞서서 지금까지는 선체 인양에는 대테러청이 주관을 했다면요. 예. 이제부터는 헝가리 경찰청 주도하에 모든 것이 진행이 됩니다. 네. 수색은 크게 공중수색 그리고 수상수정수색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어제 우리 정부와 헝가리 양국 합동 브리핑을 통해서 인력도 늘리고 사고 현장 주변 수색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여기에는 이제 수색견도 동원이 됩니다. 공중 수색은 헝가리가 담당을 하게 되고요. 예. 수상 수색은 한국이 진행을 합니다. 여기에 보트 5대가 동원이 됐고 필요하면 잠수사도 투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5km 정도 지점에서는요. 수중 소나를 이용해서 강 하부를 정밀 수색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말씀하신 두 나라의 합동 브리핑 어떤 내용들인지 더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어제 우리 시각으로 어젯밤 9시였고요. 현지 시각으로는 오후 2시였습니다. 예. 여기에는 이제 헝가리 부다페스트 내무부에서 양국의 합동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네. 여기에는 헝가리 대테러청장과 그리고 우리 정부 측이 함께 했는데 이 대테러청장의 이 지금까지 있었던 인양 관련된 소감이랄까요? 그런 예. 부분에 대해서 좀 짧게 얘기가 있었는데요. 일단 한국 공조도 처음이었고 실종자 수색도 생소했지만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라고 네.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또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 배운 점도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예. 또 13일 동안 이 하나의 군인처럼 움직인 좋은 작전이었다. 그리고 또 한국 그리고 오스트리아, 체코, 노르웨이, 독일, 헝가리 당국의 감사를 표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앞서 저희가 신지원 기자 통해서 잠깐 들어봤습니다만 가해 선장 상황에 대한 상황도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네. 석방이 결정이 됐는데 아직까지는 나오지는 않았나 봐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헝가리 법원 측에서는요, 보석으로 석방하라는 결정이 내려졌고, 예. 헝가리 검찰이 이러한 그 검찰의 한국 기각사실에 대해서 한국 법무협력관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알려진 부분인데요. 네. 이 가해 선장의 신원 좀 짧게 다시 말씀을 좀 드리면 바이킹 시기노 선장이고 국적은 우크라이나 국적입니다. 예. 60대 유리씨 선장인데 현재 이 선장은요 본인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 가해 선장의 석방 결정까지 그러니까 네. 사고부터 지금까지의 상황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보죠. 네. 일단은 선장은 추도 후에 구금이 됐습니다.
법원 심사를 거쳐서 지난 1일 정식으로 구속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헝가리 검찰이 기소를 했는데 당시에 헝가리 법원 측에서 조건 3가지를 걸면서 이제 조건부 보석 허가를 내렸는데 그 조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돈 6천만 원, 그리고 뭐 전자발찌 착용, 부다페스트 거주 조건을 걸었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제 검찰은 이의 제기를 했고 항고를 했지만 기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장은 보석금은 지불을 한 상태인데 뭐 몇 가지 남은 절차들이 있어서 현재까지는 풀려나지 않은 상태지만 오늘 안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야 뭐 사실 가해손장 생각하면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뭐 가능성이 나왔지만 실제로 가해손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어떤 부분인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유리 씨 선장에게는요, 이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돼서 기소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좀 쟁점 중에 하나가 이제 바이킹 시기노 사고 때 후진하는 CCTV 영상이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사실상 이제 뭐 뺑소니 아니면 안전조치 미흡 혐의는 추가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뺑소니를 좀 다르게 이제 보면은 구조 의무 불이행, 그러니까 구조를 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 이 부분인데. 이 앞서서 이 선장이 사고 직후에 휴대전화의 모든 기록을 다 삭제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제 헝가리 수사당국이 포렌식을 통해서 밝혀졌는데 이제 국내 전문가들은 이 부분 역시 증거인멸 혐의 적용 가능성이 굉장히 밀접하다. 그러니까 구조 의무 불이행 부분과 굉장히 밀접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혐의를 다 부인하는 이 상황에서 앞으로 네. 수사 중요한 건 어떤 것들입니까? 일단 아무래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사 당국에서는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겠죠. 네. 그런데 이 증거 확보는 무엇보다 그 초기 수사 과정에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미 혐의가 적용이 된 그 과실치사 부분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네. 구조 의무 불이행, 그 뺑소니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증거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전문가들 모두 역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네. 관련해서 전문가의 의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유리한 쪽으로 시나리오를 만들어 가지고 서로 말을 맞춰서 이 사실관계를 자꾸 왜곡을 시키려고 그러는 경향이 어느 사건이나 있거든요. 당장은 1차적으로는 형사 문제이고요. 형사 문제. 그러니까 구조의무 불이행이라는 굉장히 중한 죄를 범했느냐 여부에 대한 그 판단에 관한 형사 문제가 1차적인 문제고, 그리고 2차적으로 이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제한을 여전히 그 선주가 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그런 권한이 상실되느냐에 또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민사, 형사 양쪽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쉽게 좀 정리를 하면은 예. 수사 과정에서 확보할 수 있는 모든 이 증거들이 형사뿐만 아니라 향후에 있을 민사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예. 의견입니다. 그렇군요. 뭐 보석이 됐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수사가 그렇죠. 진행 중이니까요. 네. 예, 앞으로 그럼 선장에 대한 수사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네, 법원은 보석을 허용하는 대신에 일주일에 이 2차례 경찰에 출석을 해서 조사를 예. 받아야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하지만요, 이 석방 상태에서 조사와 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예. 이 수사 일정 지연이 불가피할 것 같다라는 가능성이 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예. 우리 정부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네, 일단 정부는 헝가리의 그 사법 주권을 존중하면서도 이 사고 가족들의 입장을 적극 전달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예. 일단 뭐 정부 관계자는요, 헝가리 검찰청에 희생자 가족과 한국 국민 모두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정이다라는 입장을 전달했는데 네. 이것은 이제 법원이 아닌 검찰청의 의견을 전달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법무부 쪽에서는요, 현재 이 검사 출신 법무관 3명을 교대로 파견한 상황입니다. 네, 이현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